다들 실패해 보셨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팔랑팔랑하는 거죠.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돈과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신한 네오50연구소 소장 김현기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에도 패턴이 있다. 머니 패턴 코칭센터의 이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투자 행동 다 하잖아요. 그 투자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무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들 실패해 보셨죠? 나는 왜 그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먼저 머니 패턴 얘기하면 저는 그 팔랑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팔랑경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팔랑팔랑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을 많이 잃어먹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야, 여기 땅 좋대. 다 투자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거냐면 그린벨트. 뭐 군사 분계선 안에 있는 그린벨트. 옆에서 또 하나는 제 아내는 뭐냐면 제 아내는 진레형인데 진레형 특징들은 리더십과 지도자형이어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 아내는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 저는 남의 말을 너무 들어서 문제고. 그래서 야, 우리 안에서의 어떤 투자를 들어갈 때 좀 객관적이어야 되고 좀 그 다른 사람의 말에 저기서 맞는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질러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렸었네요. 제가 지금 정권회사에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그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딱 선택해 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뭐 좀 똑똑하다 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좀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똑똑한데 나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남들과는 달라.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딱 하나거든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수많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똑똑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임할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나의 똑똑함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1번 조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굴리셔야 됩니다. 자, 80% 확률로 400만 원을 얻을 안과 100% 확률로 3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안이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초기 내 자산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그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그래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안이 두 개가 있다. 의장님은? 저는 답을 아니까요. 저 수업 시간에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답을 아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80%라는 건 20%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확실한 걸로 300만 원을 얻겠다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보면 80%로 400만 원을 얻을 확률은 절대값으로 보면 320만 원, 8432, 100%로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거든요. 기대값은 이게 더 크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확실한 걸로 300만 원을 얻기를 원해요. 자, 반대를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80% 확률로 마이너스 400만 원을 잃을 확률, 100% 확률로 마이너스 300만 원을 잃을 확률, 뭘 선택하시겠어요? 100% 확률로 100% 확률로 300만 원을 잃을 확률은 다 잃는 거잖아요. 근데 80%는 20%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80% 확률로 마이너스 400을 선택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쪽 땡기네 저도. 그렇죠. 내가 그 20%에 속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320과 마이너스 30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300을 선택하는 거가 맞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이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100% 그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해요.
손실이 나고 있는 곳, 내가 펀드를 투자했는데 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아시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손실이 나고 있으면 손절매를 하서라도 지금 손실을 어떻게 보면 더 손실 날 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 이익 구간과 손실 구간이 다르게 행동되는 거죠. 이익 구간에선 이익을 챙기고 싶어하고 손실 구간에서는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원금 거예요. 생각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보다는 손실을 굉장히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익이 있고 100만 원 손실이 있을 때 같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큼 기뻐하고 100만 원만큼 슬퍼해야 되는데 200만큼 슬퍼한다는 거죠. 손실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민감하다가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자기가신 성향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투자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지식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이제 통제력 착각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착각에 의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이제 인터넷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매매 참 좋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뭔가 하면 자전 매매를 첫 번째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특정 종목을 집중 매매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금액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능력을 좀 진짜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 경험치로 봐서는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남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행동에서 자기 과신, 자기 낙관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남녀 간의 비교해서 남자가 월등하게 높아요. 나는 잘 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행동에서 나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을 전혀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계속 노리다 보니까 그 타이밍대로 하려고 굉장히 잦은 매매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아까 돈을 더 많이 튀어가지고 크게 좀 벌어보려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가신이 있어서 낙관주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생활에 있어서나 삶의 비전에 있어서 좋을 때도 있는데 적어도 돈과 관련된 투자 행동에서는 조금 많은 실수를 일어나게 하는 건데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과신을 많이 하고 자기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중요한 행동이 너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을 목적으로 볼 거니까 수단으로 볼 건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돈을 양적으로만 불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 돈에 대한 원칙이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돈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옆에서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목표를 생각해. 이런 부분을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기본이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잘 안 들려요, 그렇게 말하는. 똑똑하신 분들한테 투자의 능력까지 줬다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 자기 과신이 강하신 분들은 조금만 내려놓고 시장에 참여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에서 한번 좋은 경험을, 성공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아하. 그 경험이 하나의 딱 기준이 되었고요. 나 성공해봤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당신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 되면 그건 자기 능력이고 실수하면 그거는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워낙에 요즘에 많은 정보들이 이제 시장을 떠돌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그냥 친숙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 친숙한 거, 친근한 것과 아는 것은 되게 다른데 친근한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손실회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손실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인데 손실을 뭐 요만큼만 잊어버려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돈 걱정에 잠 못 드는 밤.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손해를 본다는 마음, 이거 왜 이렇게 조금만 손실해도 손해 본다는 것 때문에 못 견딜까요? 그 CEO들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 있는 부분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CEO인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서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한 가지인데 부자가 되는 원칙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부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가 기본 원칙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그것도 배워나가야 된다는 인식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돈을 잃었을 경우에 건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무시당해 열등감 있을 때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자존감이랑 중요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손실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조금 자존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그것도 막 뭐라고 할까 나도 안절부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어떤 건강함부터 시작되었을 때 손실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 우리 소장님들은 현장에서 이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 손실을 되게 못 견디는 사람들의 애나 아니면 이런 뭐 극복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손실을 못 견디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투자는 내가 가진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은퇴 자금을 준비한다. 그건 당연히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원 중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시장의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금이 들어간 사람은 그 시장의 상황에 별로 동요하지 않아요.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요를 하냐면 내 돈이 다 들어가 있어. 몰빵. 그러면 당연히 잠들기 힘들죠. 그거는 뭐냐면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투자를 잘못한 것.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못 지킬 바에는 아예 투자라는 거를 좀 더 이따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투자를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진다 이렇게 성패의 개념으로 많이 봐요. 맞아요. 이걸 하지 않으려면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자산 관리라는 개념을 먼저 넣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고 손실이 나는 것은 한 2.5배로 느껴요, 사람들이. 이것이 모든 투자를 하는 행동에서의 심오한 영향을 미쳐요. 아까 우리 대표님은 조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올라가는구나, 조금 더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보유를 해요.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요, 못 참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재산이 없어지는 순간에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최악의 순간에 팔게 돼요. 이건 왜냐하면은 손실이 나는 것은 2.5배 이상으로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의 조건을 먼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전다라고 보지 말고 자산 관리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거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조금 좀 불필요한 마음이 뭐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지금 너무 자부심이 강한 거, 자기 과신에 대한 거. 그래서 늘 투자에는 조금 겸손해야 된다. 일단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겸손해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실을 너무 깊이 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낮게 나는 것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손실을 뭔가 회피만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 투자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런 마음들은 잘 스스로 알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답을 아니까 그런 생각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